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화면 전환 기능인 모핑, 그리고 이 모핑을 쓸 때 필요한 객체 이름에 대한 걸 한번 좀 알아보고요. 객체 이름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로 화면이 넘어갈 때 그 전환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이라는 효과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같이 빈 슬라이드를 하나 추가하고 삽입을 해서 이런 식의 원형 모양의 도형이 이렇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과 똑같은 것을 하나 복사해서 붙여 넣은 다음에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원형 모양을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고 크기도 이런 식으로 키운다라고 했을 때 이게 슬라이드 쇼로 실행을 하면요. 여기서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 때 그냥 바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걸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화면 전환 효과라는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전환에 모핑이라는 것을 효과를 넣으면은 이게 모핑 효과를 넣는데요. 이 슬라이드 화면을 띄우고 화면 전환을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원하는 것은 첫 번째 이미지에서는 이와 같은 작은 원이었는데 두 번째 이미지에서는 이 큰 원이 아니라 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이 별 모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원을 지우고 별을 하나를 집어 넣더라도 여기서 모핑 효과를 바로 넣게 되면은 화면을 넘어갈 때 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원이 사라지면서 그 다음 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요와 같은 형태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모핑이라는 효과 자체가 이전에 있었던 개체가 그 다음에 어떤 개체로 연결이 되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이 원형의 개체와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별 모양의 개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난 현상은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강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홈에서 오른쪽에 있는 선택 안에 선택창을 띄웁니다. 그러면 요 별 모양을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별 모양이 있는 요 개체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요 앞 페이지에 있는 요 원에 대해서도 요 원을 누르면 요 타원 6이라는 이름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개체 이름을 두 번째 슬라이드와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같은 도형의 이름을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별의 경우에 모핑이라고 이름을 정해주는데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름의 제일 앞에 느낌표 두 개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슬라이드의 변화가 일으키는 원본이 되고자 하는 이미지 요거의 이름을 같은 이름으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같은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슬라이드 한번 띄워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와 같이 원형이던 개체가 별 모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효과는요, 도형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사진에서도 가능합니다.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고요. 이미지를 하나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미지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슬라이드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여기에는 그림에서 이런 식의 또 다른 이름을 넣었다라고 하실 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에 있는 이 개체 이름을 느낌표를 두 번 하고 모핑, 이 이름은 어떻게 정해도 상관없습니다. 느낌표가 두 개 들어가는 것만 지켜주면 되고요. 이걸 복사한 다음에 앞 페이지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여기 이름을 이렇게 모핑으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여기서는 두 번째 슬라이드 쪽에서는 전환의 모핑 효과 이렇게 해주면은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다시 그럼 요 앞 페이지에 있는 거에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해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때 이와 같이 그림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짝 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그림은 똑같은 모핑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그림 개체로 되어 있고 요 앞에서 만들었을 때는 그리기 개체로 되어 있습니다. 요 개체의 형태가 완전히 다를 경우에는 아무리 이름이 똑같더라도 같은 효과를 먹진 않습니다. 여기 이름 그대로 모핑이라는 이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에다가도 요 모핑2가 아니라 모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름을 부여를 하고요. 요 페이지에다가도 모핑 효과를 집어넣더라도 요 앞 페이지에서 슬라이드 쇼를 실행을 하고 화면 전환을 하면 이때는 요게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 개체가 사라지고 다음 개체가 나오는 요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핑 효과를 만들 때는요, 내가 연결하고 싶은 개체끼리는 개체 이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면 서로 효과를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같은 이름으로 개체를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 삽입에 다시 도형에 다른 도형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네모 모양, 그리고 얘는 색깔을 살짝 칠해 볼게요. 도형 채우기, 붉은색을 한번 칠해보고, 요 별표 모양도 도형을 한번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흰색으로요. 여기 있는 개체와 여기 있는 개체 두 개체 모두 똑같은 이름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이름을 부여를 하면요, 요 둘 중에 나중에 만든 같은 이름의 개체와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까 전에는 별 모양으로 바뀌었었는데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다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요 사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요 사각형 모양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제작을 하면서도 이게 서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요 개체 이름을 정할 때는 가능하면 이 개체 이름은 서로 중복이 되지 않게끔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창에서 여기 있는 개체의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헷갈리니까 이 별은 이 별 모양으로 다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걸 별 모양으로 바꾸고요. 여기 있는 순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슬라이드 위에 이 두 개의 개체가 있지만 이 두 개의 개체는 서로 위와 아래 개념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겹치게끔 이렇게 놓아보면은 지금 현재는 이 사각형 모양이 별보다 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양 자체가, 이 순서 자체가 여기 있는 개체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맨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위에 있다는 의미고, 요 아래로 갈수록 밑으로 깔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순서를 바꾸려면요, 우리가 보통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또는 맨 뒤로 보내기, 또는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맨 앞이 아니라 그냥 앞으로 한 칸만 가져오기,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와 같은 동작을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창에 있는 거에서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이 위치는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냐면요, 개체가 두 개만 있을 경우라면 상관이 없는데 비슷한 모양의 개체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순서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를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개체의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여기에 있는 값, 요 이름을 나중엔 다 다르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요것을 순서를 바꿔주면 요 위치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한 단계씩 내리거나 한꺼번에 올리거나 하는 동작을 할 거 없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창에서 이름 정하는 게 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 슬라이드에서 지금 현재 이건 두 번째 슬라이드고요. 여기 개체에 있는 이 이름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매크로를 만들 때 어떤 개체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할 때 여기 있는 이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삽입을 좀 더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개체를 이런 동그라미 모양 하나 더 만들고, 또 삽입에 도형에서 네모 모양 또 한번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요, 매크로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 띄우고요, 마우스 클릭하고 삽입에 모듈을 만들어서 테스트창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서브로 해서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요거는 저장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매크로 사용서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에 쉐이프가 몇 개 있는지만 한번 볼 수 있는 요 소스만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디버그, 프린트, 액티브 프리젠테이션의 슬라이드 2의 쉐입스의 카운트, 이렇게 해주고 여기 중단점을 찍은 다음에요, 요 뒤에 있는 요 내용을 액티브 프레젠테이션부터 여기 있는 내용을 복사를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하고 요거 바로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럼 요 부분에서 바로 멈출 건데, 여기서 바로 멈춘 상태에서 저는 보기에 조사식 창으로 들어가서 어떤 개체들이 있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조사식 추가, 방금 복사했었던 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두 번째 값에 있는 쉐입스,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요 슬라이드에 있는 쉐이프가 하나, 둘, 셋, 아이템 1, 2, 3으로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쉐이프 1, 2, 3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쉐이프 3개가 각각 이름이 직사각형 8, 타원 7, 모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아이템 1으로 가서 보면 아이템 1의 네임은 모핑으로 되어 있고요. 아이템 2에 가면 2의 이름은 영어로 타원형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3으로 가면 여기에 있는 네임이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어 한글로 바뀌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템의 순서가 보면은 모핑,
그 다음이 타원형, 그 다음이 직사각형 순서였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중단을 할게요. 중단을 하고 다시 여기서 보면은 모핑, 타원, 직사각형 순서로 요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거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지금 현재는 색깔이 잘 안 칠해져 있어서 순서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요것도 한번 색칠을 하고요. 자, 흰색으로 칠해보면 요 직사각형 모양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 타원, 그 다음 맨 밑에 모핑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밑에 있는 것, 이런 것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름을 이제 한번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동그라미, 직사각형은 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주면은 아까 영문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게 또 요 지금 정한 이름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번엔 또 순서도 한번 볼게요. 모핑을 가장 위쪽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가장 위로, 이런 식으로 맨 위로 올라오게끔 이런 식으로 순서를 한번 바꾼 다음에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서 실행을 하고 이 중단점에서 개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아이템이 아까 전에는 모핑이었는데 지금 보면 동그라미라고 이름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번 아이템이 사각형, 이렇게 아까 전에 오타 났던 히읗까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3번 아이템이 모핑으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다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어떤 개체를 만들어 놓고 그 개체를 찾아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어떤 수정을 하는 작업을 할 때 인덱스 번호를 쓰면 좋은데, 인덱스 번호를 못 쓰는 이유가 요 그림의 위치를 바꾸면 그때마다 인덱스 위치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름을 따로 정해주면은 이 이름을 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까 그냥 멈추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부분 복사를 하고 붙여 넣은 다음에 액티브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2에다가 쉐입스의 이 이름으로 찾아볼게요. 이름으로 찾을 때는 따옴표를 하고 이름을 쓰시면 되니까 따옴표 2번 모핑으로 하고 쉐이프의 폭을 100으로 바꾸고 요거 그대로 마저 실행을 하게 하면 갑자기 원이 이렇게 폭이 좁아지는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요게 지금 내가 모핑으로 정했었던 이 이름을 그대로 찾아온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와 같이 여기 선택창에서 개체의 이름을 정확하게 정해주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비주얼 베이직에서 내가 원하는 개체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모핑이라는 것을 똑같은 이름을 다른 이름들에도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사각형에도 이렇게 모핑이라고 해보고 동그라미라고 하는 곳에도 이렇게 모핑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번에도 이 실행문을 한 번 더 그대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 세 개의 개체 중에 어느 개체가 영향을 받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개체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게 타원으로 되어 있는 이 형태고요. 얘가 지금 가장 위쪽에 있는 모핑이고, 옆으로 길쭉한 이 원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타원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모핑 효과를 볼 때는 가장 마지막에 만든 똑같은 이름의 개체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만약 그와 같은 케이스라면은 맨 밑에 있는 개체가 마지막으로 이름을 바꿨기 때문에 이 개체가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번 위치를 살짝 바꿔볼게요. 이 위치를 가운데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올려놓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모핑으로 바꾼 순서가 요 길쭉한 타원이 가장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모핑 효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기준이라면 요 가운데 있는 요 쭈그러진 원이 폭이 좁아진 현상이 생겨야 되는데요.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요와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것이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요, 똑같은 이름이 있을 때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름이 그 개체가 선택된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이 비주얼 베이직으로 만들 때도 어떤 개체를 정확하게 바꾸겠다라는 의도가 있으면 그 개체의 이름은 중복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공을 할 때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파워포인트 화면 전환 효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모핑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고요. 그 모핑을 내가 원하는 개체가 원하는 형태로 바뀌게끔 시작점과 끝점을 선택하는 방법,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우리 선택창에서 이름 정하는 것, 그를 통해서 그림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포인트 VBA에서 내가 가공하고자 하는 개체를 정확하게 선택해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